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관련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전 협상 과정의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또 진척 과정을 한번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 공격에 대해서 30일간 부분 휴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제안을 일단 수락한 것은 물론 전선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인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합의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쟁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 여부를 들고 나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서방에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 또 정보 지원도 중단하라, 이런 주장이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군사 및 정보 지원 방침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고수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또 러시아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고 있죠.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휴전의 대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휴전이 성사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일부 점령한 영토 분할 등 근본적인 쟁점은 합의까지 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30일간 부분 협상, 이것을 미국이 제시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군사 자산도 되지만 특히 민간인 생존에 필요한 요소가 되는 에너지와 인프라, 예를 들면 전기, 가스, 정유시설, 도로, 철도 등 이러한 부분의 공격부터 중단하자 하는 것이 30일간의 부분적인 휴전안의 골자인데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선에서의 군사적인 전투, 이런 것은 계속됩니다. 3월 말 쿠르스크 전선은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세가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만 지금 장악하고 다 내주었다라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고 있는 보급기지 수자라는 도시를 러시아가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남은 병력을 뒤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70% 정도를 탈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주력 부대인 기계와 여단들이 소모되면서 방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과연 우크라이나가 생각했던 전략적이었던 쿠르스크 남은 지역을 휴전 합의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그래서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한 동남부 영토 탈환의 하나의 비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상당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지역이 산업도시입니다. 그런 특성 때문인지 어쩌는지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로 인한 군인들의 질식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전술적 수세를 타개하기 위해서 3월 27일 인접해 있는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에 침투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데미도프카, 프리레스, 포포프카 이런 마을에서 치열한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포격전, 드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지휘소, 교량, 군수창고 등을 정밀 타격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전술상의 전선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키겠다. 쿠르스크에서 밀렸지만 반대로 벨고로드에서 우리는 새로운 점령지를 확보하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또 정전협정에서 추가 협상 카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추가 협상 카드를 확보한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목적은 뭐겠습니까? 전면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 자국 영토에 진입한 우크라이나를 몰아내고 더 나아가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비롯한 기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최대한 더 넓힌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대로 30일간의 부분 휴전이 실현되기도 전에 양측에 서로 휴전 조건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휴전의 핵심인 에너지 인프라 휴전 조건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3월 27일 이런 비난이 협상을 더욱 난항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수요일 아침 브리안스크 지역의 전기시설에 피해를 입혔다. 또 화요일에는 28일이죠. 크루스크 지역의 전력망 시설이 피해를 입어서 수천 명이 정전에 시달렸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게 30일 부분적 휴전인데요. 휴전안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은 러시아가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전쟁의 점진적 해결에 관한 미국과의 협정을 좌초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참모본부는 러시아의 주장은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허위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정말 이 30일간의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서로 간의 이런 비난은 워싱턴이 양측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흑해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로 한다. 이런 얘기도 했죠. 백악관도 회담 직후 별도 성명을 내서 안전한 항해를 흑해에서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없앤다. 흑해에서의 상선을 곡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상선이 추가되겠습니다. 이 상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합의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양측은 원칙적으로 30일간의 제한적 휴전을 이행하기로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몇 시간 만에 전투를 벌이면서 비난전도 시작이 됐던 거죠. 러시아 외무부 장관 라브로프 얘기죠. 모스크바는 이제 흑해 운송 협정이 다시 부활되긴 했지만 러시아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러시아는 농업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곡물 수출이 방해를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목되는 부분이 농업무역이죠. 서방이 운송 및 보험에 대한 제한이 심해서 농업무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방이 농업 장비에 필요한 전자부품 장비 등 이런 걸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방이 왜 러시아의 농업 부분에 제재를 가했을까? 러시아 농업 생산성 저하. 그래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그런 목적이고요. 농업 장비 수출 금지를 한 이유는 농업 장비나 부품 등이 군사용 장비와 유사한 기술이 적용됩니다. 특히 그 농업 부문이 GPS나 드론 기술 등에 적용되는데요. 이걸 군사용으로 쓰면 첨단 농업 장비는 군사용 정찰, 감시, 공격 등에 활용되는 무기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 장비로 쓴다고 하면서 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서방은 여러 제재 중에서 농업 장비 수출에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원격 컴퓨터 액세스 시스템을 러시아가 또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RDP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이 상업용 딜을 할 때, 무역이죠. 여기에 이걸 사용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군사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군사 기밀 정보를 제어하거나 군사작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의심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걸 확인해야 협상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또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이상이 있을 때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원격 제어 서비스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 서방이 이런 상업용 RDF를 군사용으로 변칙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러시아가 지레짐작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하여튼 러시아가 이런 것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뭐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말로는 휴전협정에 참여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모스크바가 흑해에서 선박검사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지연을 하는데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협정 참여를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와 곡물 저장 시설을 정기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유일한 우크라이나 항구 오데사죠. 오데사를 공격했습니다. 협정 위반이면 협상을 하는 척만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의 이런 태도를 잘 알고 있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요구를 명백히 언급하면서 미국이 농업작물과 비료 수출을 위한 세계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성을 회복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해상보험 비용을 낮춰주고 또 이런 거래를 위한 항구 및 지불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런데도 해준데도 러시아는 협정 참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온갖 조건을 다 동원하죠. 크렘린은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해 협정, 러시아 농업은행과 식량과 비료 거래에 관여하는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금융기관이 국제 지불을 위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명됐는데 다시 들여달라는 거죠. 그래야 협상에 응한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은행은 국제시장에서 달러 결제를 못합니다. 백악관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뭐냐?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협정에 참여하는 척 하지만 실제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앞서 얘기한 대로 푸틴은 위의 조건, 즉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 수출업체와 그리고 러시아의 식량 수출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 해제해달라. 서방이 러시아로의 농업장비 수출 제한을 풀어달라. 또 하나 이런 딜을 하는 과정에서 상업용 RDP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 휴전안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이 기회에 서방의 제재를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푸틴의 트랩에 말려든 기분이기도 합니다. 네, 유럽은 이런 상황을 지금 주시하고 있죠. 트럼프의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상당히 유럽은 격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제재 당사자니까요.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은 미국만 제재한 게 아니죠. 유럽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가 협정을 미끼 삼아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격노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약해질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크레므린의 조건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이 전쟁 종식 의지에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부동산 경험에서 얻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발을 질질 끌고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계약을 성사시킬 때 서명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의사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기다린다. 라는 뜻의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미리 예측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루스템 우메로프는 이런 말을 했죠. 흑해 서부에 러시아 군함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러시아 군함이 협상에서 협의한 내용을 위반할 때 우리는 만약 어떤 안전 조치가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그럴 만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러시아의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30일 부분 휴전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그런 상태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푸틴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변수가 될지 아니면 강압적 조치를 동원하게 될 날이 올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적이 있는 4월 20일 부활절, 이 부활절을 계기로 깜짝 휴전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기독교 분파인 동방정교를 국교로 하고 있으니 부활절에 희미하지만 한 가닥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